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거래 중심적 동맹관입니다. 그 동맹이라 하더라도 남는 장사여야 된다. 물론 동맹이라는 건 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노골적으로 협상해서 동맹을 압박하는 정책을 펴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국방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맹은 또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에 상당 부분 증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 그러니까 미군의 주력은 해외 원정군입니다. 미 국내에 있는 주 방위군이나 본토보다는 사실은 해외 원정군이나 해군력이 사실은 좌우하거든요. 그 중에서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 그러니까 주요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유럽, 나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반도,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트럼프 일기 때 철군을 압박을 한 적이 있고, 우리도 철군 카드를 꺼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방위비 압박이 있고 주한미군, 그러니까 해외 미군 주둔 분담금 압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토 같은 경우는 원래 합의가 GDP 2%까지 국방비, 방위비를 이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1%를 지출하는 국가가 많았거든. 왜냐하면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의지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압박을 한 거죠. 방위비를 올려라, 방위비를. 그러나 우리는 2.5% 정도 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내고 있죠. 분단 체제니까. 일본은 이미 1%였는데 2%대로 올리기로 이번 이시바 트럼프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5%를 내고 있으니까 사실 방위비 압박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충분히 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방위비와 주둔 분담금 두 개가 다 있었죠. 근데 한국은 이제 방위비는 충분히 내고 있으니까, 국방비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분담금, 주한미군이 와 있어 돈을 쓰니 그걸 좀 분담을 해라라는 게 분담금이거든요. 그 인상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려줬어요.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00억 달러까지 올려라라고, 아직 공식 압박은 아니지만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1조 6천억에 거의 8배, 9배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명히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압박의 카드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협상이 새로 시작돼야 되죠. 물론 바이든 정부 타결했지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상 압박이 있을 거고, 100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거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철군 카드, 완전 철군은 어렵죠. 축소라든지 마지노선 철군까지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민주당 모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의회의 결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의회가 못 거둘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혹은 감축을 주한미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맹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동맹인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을 넘보거나 캐나다, 동맹인 캐나다를 주에 편입시킨다고 하는 정도의 압박을 할 정도면,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카드, 활용할 카드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